네컷 시사만을 통해 시사 이슈들을 유쾌하고 시원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나대로 선생의 이용우 아베 그리고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은데요.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깜짝 놀라셨죠? 예.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을 맞고 추락을 해서 승객 295명이 전부 다 사망했다고. 예. 요 얘기를 한번 우리 국제부 기자 한번 연결해서 지금 누구의 소행인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백미선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미사일 격추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사고인지 누가 저지른 건지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네덜란드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298명 모두 숨진 걸로 보이고요.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곳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교전 중인 친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은 서로 상대방이 여객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반군의 소행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반군이 러시아군 장교에게 항공기 격추를 보고하는 내용의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군 수송기인 줄 알고 격추시켰다가 민간 항공기인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객기가 추락한 곳이 교전으로 위험한 곳인데 어떻게 그 여객기가 그 지역을 지나갔을까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지나는 항로는 각국 항공 당국으로부터 수차례 위험성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3일부터 이 우크라이나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있고 또 미국 연방항공청도 지난 4월에 미국 항공기들의 이 지역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제네바의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설정한 비행 금지 구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각 정부나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운항 경로를 정할 수 있었고 말레이시아 항공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운항을 승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 소식 들으면서 당장 우리 칼기 폭파 사고를 다 떠올렸을 것 같아요. 예. 당시에도 만화를 한번 그리셨죠, 그때? 그랬죠. 예. 이 31년 전 작품인데도 오늘 뉴스를 듣고 나니까 아주 생생히 떠오르는데요. 예. 그 당시 뉴욕을 출발한 우리 대한항공기가 사할린 상공에서 없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소련 공군기가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승객 269명이 전원 사망을 하고 예. 일본 북해도 저 끝부분에 있는 왁가나이라는 곳에 예. 그 바닷가에서 칼기 잔해가 조금씩 발견되고 유족들이 가서 울면서 국화를 던지고 하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날 이 피격을 소련이 한 것을 우리가 당시 바로 알았기 때문에 소련 놈들이라고 그러고. 당신은 소련이라 그랬네요. 예, 소련입니다. 그래서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소련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국입니다. 네. 우리 가서 같이 한판 붙어서 응징도 못하고 약소 민족의 국가의 비애를 주먹을 치면서 나대로가 웃는데 이 만화를 보고 그 당시 공보처 쪽에서는 만화 빼라고 압력이 심했습니다. 그랬었나요? 그런데 끝까지 갔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배상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못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시 전쟁법규에는 전시에도 전쟁 중에도 민간 항공기는 절대로 군사적 목표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중대한 전쟁 범죄로서 처벌받는 것인데 이런 평시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반인륜적 범죄고 그래서 색출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일인데 지금 이화백이 말씀하신 31년 전 저 때는 전두환 정권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권은 강한데 저 지금 전두환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사진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정권은 가장 강한 정권인데 그 강한 정권이 소련에는 한마디도 못한다. 그 강한 정권이 이 백성들에게만 강하고 말이야. 예. 거기에는 말도 못하게 하고 이홍호 합의 그림 빼라 소리나 하고
예. 이게 우리가 안방장거리고 우리끼리만 서로 강하고 약하고는 싸움을 이게 아주 그 만화를 새삼스럽게 보니까 우리가 비감해. 예. 네. 지금도 처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강대국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보다 그래도 좀 우리끼리는 많이 강해진 거 아닌가요? 센 놈이 있고 약한 놈이 분명히 있어. 그 센 놈의 천지가 돼 있고 말이야. 예. 여야도 그렇고 정당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9월 22일 날 손해배상 요구를 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그 소련이라는 사람들이 그 무지막지한 사람들 아닙니까? 핑계를 국교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네. 이게 뭐 푸틴의 소행인지 반군의 소행인지 뭐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인지 서로 뭐 책임을 좀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석간신문에 보니까 어느 여성이 이렇게 들어 누워가지고 뭐 하여간 푸틴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는 그런 저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사정도 뭐 있는데 세계 증권가도 폭락을 했다고 그래요. 네. 두고 볼 일이지만은 센 놈들은 다 빠져나갈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네. 국제관계인데 뭘? 예. 힘의 역학관계니까. 오늘 박찬정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옛날 일 떠올리시면서 아주 진짜 비가 마신 것 같습니다. 정치 얘기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오늘 저 그림 예. 그려오셨습니다. 지금 김무성 대표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되자마자 여권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꽃과 나무를 보면서 무성해진 무성, 이제 아주 무성해졌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할 말은 하겠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 봄춘자가 우리 왕실자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화가 나서 지금 가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 뭘까요? 소리 없는 무성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무성한 무성도 저런 식으로 수평 관계가 안 되면은 수직 관계가 되면은 무성 영화처럼 소리 하나도 나지 않는 무성으로 만들었다 그런 만화를 그렸습니다. 예. 아니 김기춘 실장하고 김무성 대표하고 지난번에 서로 만나서 서로 김기춘 실장한테 김무성 대표가 뭐 형님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전화번호도 서로 주고받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주고받으면 뭐합니까? 명함 전부 다 주고받는다고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성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데 대하무성이라는 한자도 있잖아요. 대하무성. 예. 큰 물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이 무성이 그렇게 부정적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당대회 그 당대표 경선은 이 김무성 대표가 압승이 예약이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할 말을 하겠다. 근데 서청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면서 정권을 성공시키겠다. 이거 게임이 안 돼. 우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할 말 하겠다 하는 쪽에 손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쪽 계속 실수하고 이러는데 그걸 껴안고 성공시켰다고 하니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비박 숫자가 많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56년 정 부통령 선거 때 신익희 장면 정 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민주당이 내건 그 구호가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선거에 성공한 구호인데 못 살겠다 가라. 이 동아일보에서 앞에 그게 뭐 신문지에 글을 써서 뭐 이게 칠갑을 했죠. 거기 들불처럼 그냥 민심이 확 달라붙는데 5월 15일이 투표인데 11일 날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5월 5일 잡고 5월 5일 날 그러니까 15일이 선거인데 열흘 전인 5월 5일 어린이날에 1위에 가는 야간 열차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예. 그러니까 그 추모표가 엄청났어. 막 부정 개표를 한데도 뭐 200 몇십만 표가 나오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가장 성공한 구호인데 그 다음으로 이게 전당대 당대표의 구호지만은 나는 이게 성공한 구호라고 봐. 주목할 구호야. 할 말 하겠다.
할 아주 만하겠다. 간단한데 그게 엄청나게 함축돼 있거든. 청와대에 호위무사 노릇을 안 하겠다. 대통령 각을 세우겠다. 할 말 하겠다. 인사 참사가 이게 뭐냐? 내가 대표되면 이 꼴 절대로 재현 안 시키겠다. 아니 무서운 게 함축돼 가지고 그 이제 대표가 됐는데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게 하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김무성 대표로 나오니만 할 말 앞으로 하고 그럼 지금까지 할 말 할 사람들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국회의원 150명은 뭐 했냐 이 말이야. 벙어리들 아니냐 이 말이야. 얘들이 얘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헌법 46조에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하는 데는 할 말 하라고 뽑아놨더니 두렵고 무섭고 다음 공천이 두려워가지고 전부 뒤에 숨어서서 무성대장 나타나게 기다려. 의원직 사퇴해야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과연 그 선도에 있어서 그 물꼬를 말꼬를 틀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맑고. 말꼬를. 근데 어제 아침 이 어떤 조간신문에 박 대통령의 옥이 김무성의 허풍이라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 되고 뭐 청와대 인사 뭐 사전에 뭐 연락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벌써 시비가 돼 있는데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김무성 의원 마음이 고와요. 부잣집 아들 자라가 마음이 고왔기 때문에 과연 할 말 하는지 난 더 두고 봐야 돼. 좀 의문이 있어요. 있는데 김무성 의원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그 충고를 한다면 원래 키 큰 놈 치고 싱겁지 않은 놈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으니 귀하가 그 속담을 한번 깨라. 아, 나는 키도 크지만 싱겁지 않다는 걸 한번 보여라. 키도 크고 몸집도 큰데 맑고를 터라.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오찬을. 거기에서 저는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게 대통령 옆에 오른쪽에 김무성 대표를 앉히고 왼쪽에 이완구 대표를 앉았더라고요. 원칙 상석이라는 것은 마주하는 것은 건너편입니다. 대통령하고 건너편으로 바로 눈을 보는 거지. 예. 무슨 뭐 좌청룡 우백호도 아니고 그 완전히 격을 아주 낮추는. 대통령 양 옆에. 그렇죠. 그거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사진 화면은 이제 화면 대통령을 찍어야 되니까 그럼 옆에 있어야 카메라 앵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도 청와대 전에 와 있을 때 가봤지만은 화면이 저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와 있을 대통령이 청와대 구경하러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세워가지고 저 정막까지 나오게 하는 대통령은 여러 가지 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의 그 배치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벌써 대통령과 대표 이런 식으로 상하 관계를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셨군요. 예. 다음 만화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예전 만화일 텐데요. 이게 대통령과 이제 총리, 대표, 후보 뭐 이런 상황은 아주 보이지 않는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을 그린 건데요. 대쪽이 총리 때 이회창 총리가 석 달 만에 사표를 던졌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회창 후보가 되니까 이인재 후보도 튀우면서 YS가 별로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톡톡히 복수하는 모양, 당시에 사표 던진 것에 대해서 제발 좀 도와주시오 하는데도 YS는 뒷짐지고 저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인재 후보 출마하고 대선에 실패하고 39만 표 차로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저 대목에서 이제 이화백께서 이제 저 정보 입각해서 그 이회창 당시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대들면서 사표를 던진 걸로 되어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과 그 당시에 저도 저 당 관계자였기 때문에 상황을 종합하면 던진 게 아니고 너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만두라고 했더니 총리실에 내려가고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내 잘못했으니 좀 더 있게 해달라. 이게 약간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은 다른 내용 자세히 나왔어. 그래서 저는 그쪽을 믿습니다. 그쪽을.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한테 대들 수 없어요. 만일 대들었다면 그건 잘못이야. 그건 총리 직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들었다는 그것으로 해서 대쪽이
엄청나게 인기가 올라갔죠. 당시에는 예. 그렇게 대들고 사표를 던지고 나온 그게 것으로 그때 이렇게 해서 나와요. 안보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왜 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느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김영삼 대통령이 전해 듣고 너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너 뭐라 그랬어? 소리 지르면서 너 그만두라가.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총리실에 돌아가. 그때 석 달밖에 안 됐거든. 내가 이제 안 그럴 테니 좀 더 있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게 지금 이화방 말대로 그 동작이 그렇게 알려져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올라섰죠. 그렇죠. 예. 예, 이게 그 양반의 운명이기도 한데 그 진실이 아니에요. 예, 그러고 나서 짧게 여기 예. 시간 관계상 요만해도 한번 보시죠. 예, 노사모도 있고 예. 그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이죠. 선사모도 아직 건재 선생님을 사랑하는 모임. 예. 이 선생님이라고 하면 보통 그 김대중 대통령을 그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어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노무현 후보가 됐다고 지금 현직 대통령인 그 DJ한테 조금이라도 누군가나 그 기어오른다든지 예. 다른 행동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막판에 그 지지율이 낮아가지고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할 때는 그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많이 힘을 썼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 말 대통령 이제 힘도 다 빠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공격하고 하면 또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또 갖고 있는 또 힘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힘이 빠졌어도. 예, DJ도 그렇고 YS도 그렇고 잘 되게는 못해도 못되게 하는 데는 그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저희 우리 최영훈 논소위원의 칼럼도 혹시 보셨습니까? 봤어요. 봤어요? 청와대 인사포비아. 예, 공포증이라는 거. 예. 공포증. 여기에 보면 당시에 이제 이런저런 인사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정찬용 인사보좌관이 대통령의 말을 안 따르고 다른 사람을 임명을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 노 대통령이 따로 불러가지고 지금 항명하시는 겁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찬용 당시 인사보좌관이 바보 같은 인사보좌관도 사표를 내겠습니다. 내겠다고 그랬지.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에 대해서는 뭐 공과에 대해서 내가 오늘 말씀 안 드리겠고 네. 장단점이 있는데 그 글에 쓰인 것처럼 인사 수석 비서관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의 의정 임무를 내가 안 올렸으니까 그럼 그걸 올리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아니 그러지 말라고 원래대로 하라고. 예. 노 대통령은 그런 장면에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인데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는 청와대 참모들 중에 누구도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늘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예. 30초 얘기를 더 해야 되겠는데 공화정 시대에 국민투표로 뽑힌 대통령은 항상 국민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소통이야. 그럼 장관도 오늘 아침 어디 신문을 보니까 자주 만날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수석비서관이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자주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은 수석비서관이라 하면 머리 숫자, 자리 석자 아닙니까? 우뜸 가는 자리다 이거지. 각 분야의 수석비서관. 근데 이게 지금 물 숫자, 돌 석자가 돼 있어. 수석이 돼 있어. 수석은 물에서 건져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청와대 현재 수석은 건져서 이렇게 전시한 것이 아니라 아예 물 속에 지금 있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참에 이거 정말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못 바꾸느냐 이거지. 이게 국민들에게 자꾸 피로감을 주고 짜증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짜증나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지지하고 안 하고 간에 국민을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말을 이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